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3월 첫 강의 하겠습니다. 요새 미팅 운동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죠? 참나. 예? 전부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대리운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운전 하다 또 독박 쓸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7시간이니까 가보죠. 민법. 자, 민법은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게 법입니다. 권리 뒤에는 의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항상 법은 거의 예외가 있어요. 반드시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성권 같은 경우는 의무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원칙은 권리 의무인데, 그러면 이제 권리가 기분 좋은 거죠, 그죠? 이익이고, 의무는 불이익,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권리를 쭉 적은 게 이제 국민의 권리를 적은 게 민법입니다. 이게 지금 1804년도에 프랑스 민법을 뺏긴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 19세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21세기지만 여기 지금 없는 게 우리 나중에 나오면 지식재산권 같은 지적재산권이 없죠, 그죠? 지식재산권, 특허권, 뭐 실용신앙권 이런 거는 저 시대에는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이건 없는 거죠. 그 당시를 기억해서 그 당시 이제 권리를 재산하고 이제 재산권하고 이제 신분권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분권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가족권이라 그러죠. 이렇게 크게 나뉜단 말이에요, 권리를. 우리는 시험 범위가 재산권만 시험 범위죠. 재산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게, 자, 물건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게 물권이고, 자, 물건이 아닌 사람의 행위, 인간의 행위 가지고 권리를 얻는 게 이제 채권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행위가 즉 채무자 행위 겁부죠, 그죠? 겁부 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냐, 물건 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냐. 요게 이제 지배권이죠.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게 이제 물권이고, 겁부 청구를 해가지고 청구를 해서 이익을 얻으니까 청구권 이렇게 돼요. 결국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직접 지배하죠. 요게 이제 원인, 이게 원인이고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있죠. 대개 이제 보면, 자, 이걸 한번 보죠. 대표적인 채권의 대표가 이제 매매고요. 물권의 대표가 이제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자, 갑이 현재 이 땅이나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의 개념은 211조에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죠. 직접 자기가 이 땅을 농사 지어 가서 사용해서 이익을 얻고, 또 수익에서 임대 넣어가지고 임대료 받고, 또 처분해서 팔아서 이익을 얻죠. 그랬는데 을이 이제 이 땅을 산다. 청약과 성락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이제 요 소유권을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죠.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행위, 요거는 겁부라고 하죠. 겁부 청구해서 이 사람이 협력해줘가지고 을에게 등기가 넘어오면 을이 이제 직접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채권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물권으로 가기 위한 이 원인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채권 계약이 유효해야 물권 등기도 유효가 되죠. 거꾸로 이게 무효라면 물권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당연복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 가겠고, 일단 이제 재산권은 물권하고 채권입니다. 2편이 이제 오늘 먼저 들어갈 거고, 물권. 3편이 그 수단이 채권. 그래서 이 재산권에 대한 망라적인 규칙이 이제 총칙이라고 해요. 총칙이 어렵죠. 총칙은 1조부터 184조인데 우리의 시험 범위가 다가 아니고 103조부터가 시험 범위라고 해요. 103조부터가 바로 법률 행위예요. 자, 법률 행위는 결국 자,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을 이제 통틀어서 법률행위란 말은 추상적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계약의 종류는 몇 개냐? 물권에는 8개가 있고요. 채권은 여러 수십억만 개가 있습니다. 물권 계약, 채권 계약을 합해서 그냥 법률행위라 그래요. 여기 이제 물권은 나중에 8개 배울 거고, 채권은 여러 수십억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걸 예를 들어서 예시 규정으로 15개의 전형 계약을 예를 들고 있는 거야. 요거는 예가 아니고 이거는 한정 규정입니다. 8개 이상이 되면 무효가 돼요. 이거는 예죠. 그리고 이제 친족은
상속은 시험 범위에 빠지고 우리 시험 범위는 사편에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죠. 특별법. 그래서 이 재산권에 관한 총칙과 특별법은 시험 범위예요. 왜? 우리는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잖아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만 출제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10문제, 여기서 14문제,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6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건이에요. 왜?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게 물건이니까 그렇죠. 14문제. 거의 뭐 3분의 1이잖아요. 자, 14문제. 35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물건과 채권이 여기는 60%잖아요. 여기 60점 합하면, 그죠? 60점. 요것만 다 맞아도 60점인데, 여러분들은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몇 개 틀려야 되니까. 요것만 잘해도 뭐 학교 가는 시장이 없어요. 이거 그냥 찍어도 몇 문제 맞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좀. 근데 나중에는 공부하면 좀 쉬워져요. 요게. 물건과 채권을 좀 알고 나면 이게 반타작 안 되면 지는 지장이 없어요. 이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물건부터 갑니다. 그럼 물건 공부할 때는 채권하고 차이점을 기억하면서 공부합니다. 자, 물건은 일단 객체가 물건이야. 물건은 부동산하고 동산이죠. 부동산이나 동산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지배권. 다음 물건의 반대말인 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객체가 채무자의 행위, 이걸 왜 겁부라 그래. 자, 겁부를 간접적으로 청구하는 간접 청구권입니다. 그럼 채권 그러면 청구권, 물건 그러면 지배권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죠. 자, 채권의 대표가 매수인의 채권입니다.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입니다. 매수인. 대표적인 채권자가 매수인이에요. 채권자. 대표적인 물권자가 소유권자죠. 소유권자. 소유권의 개념은 자기 소유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죠.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을 합한 게 소유권입니다. 결국은 매수인이 물건을 사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이게 수단이고 이게 목적이죠. 자, 그런 점을 보면서 이제 물건부터 갑니다. 지배권. 자, 202페이지 펴보세요. 1페이지부터 안 가고 물건부부터 간다고 그랬어요. 자, 총칙부터 가는 게 아니라 202쪽. 물건법 1반에서 가려고 2번에 물건법의 특질의 줄거진 것만 기억합니다. 물건이란 말이 어려우면 일단 소유권으로 바꿔 읽으세요. 소유권은 그 특정의 물건을 일물이라 그래. 한 개의 물건. 일물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같은 말 독점적 이익을 얻는 권리다. 지배권입니다. 배타적 지배권이다. 독점적 지배권이다. 그럼 가령 이번에 물건의 객체는 원칙은 물건입니다.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의 물건이다. 특정 독립의 물건이 일물이라는 거예요. 일물. 물건의 객체는 원칙은 뭐라고요? 물건 일물입니다. 이게 이제 일물 일권주의란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큰 제목이 지배권입니다. 직접적 지배권입니다. 자, 그럼 기억 살짝 한번 읽어보죠.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 즉 이퀄 겁부죠. 겁부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바로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가 나오죠. 소유권.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그의 주택을 소유한다고 할 때 소유권이 물건이잖아요. 소유권이라 할 때 갑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주택을 객체인 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게 소유권이죠. 자기 소유물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다. 요게 이제 차이점 나오고 이 점에서 줄로 나간다.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가 바로 겁부입니다. 사람의 특정의 겁부를 요구를 청구로 바꾸죠. 청구하는 채권과 구별이 됩니다. 물건은 직접 지배권이고 채권은 간접 청구권이다. 그 점을 기억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와서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배타적 지배. 배타적 같은 말 독점적 생각하면 돼. 타인을 배척한다. 이게 이제 배타적이죠. 독점적 지배. 여러분들이 학교는 시간에 이제
자, 학계론에서 이제 완전 평등이 우리 파라다이스죠. 이게 채권 시장이란 말이야. 채권. 채권이 이제 완전 평등을 하고 있죠.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제 수요 공급이 꼭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가격과 수량이 이게 이제 권리라면 이게 의무, 이게 권리라면 이게 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는 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 완전 경쟁이라는 거죠. 이 완전 경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머릿속에 이제 파라다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반대말이 물권 시장이잖아요. 물권 시장. 물권의 대표적인 토지잖아. 토지 공급 국수는 완전 비탄력이 되죠. 이게 독점 시장이죠. 배타적 지배, 독점적 지배. 그럼 이제 우리 세상은 이 중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완전 경쟁과 독점의 중간에 있는데 거의 이제 불공정, 독점적 경쟁, 뭐 거의 우리 자동차 같은 거 몇 대만 안 되잖아요. 뭐 기아, 삼성, 뭐 몇 거의 여기 있죠, 거의 과점 시장,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게 이제 민법으로 하면 절충이죠, 절충. 채권과 물권의 절충이 임차권 시장이잖아요. 임차권은 원칙은 채권인데 등기하면 물권하고 비슷한 대항력을 가지죠. 근데 거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사실. 완전 물권, 완전 채권도 없어요. 옛날에는 소유권은 국가도 절대로 제한하면 안 돼요. 지금은 법률 범위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받아라 이런 거. 그게 211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가고 있죠. 중간점 소유권도 211조 보세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211조 봅니다. 제 211조 제목이 뭐죠? 소유권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자 뜻입니다. 의의란 뜻이에요. 소유권의 의 내용. 소유자는 무슨 범위 내에서라고 그랬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로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허가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유동적 무효다. 뭐 이런 거 나오죠. 또 건축법에서 거리 얼마 규제하고 있죠. 이게 규제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이라고 돼 있죠.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다. 소유권 개념 나왔죠.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기 소유 물건이니까 뭐죠? 부동산이나 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니까 물권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소유권을 받고 읽으세요. 초학자 입장에서는. 문제풀이 가기 전까지는 7월달 전까지는 물권 그럼 뭐로 받고 읽는다? 소유권을 받고 읽어요. 대표가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 그럼 이제 건물은 단위가 동이죠. 1동 건물의 소유권 하나. 토지는 단위가 1필지 토지의 소유권. 이게 일물 일권주의 배울 거야. 독점을 해야 되니까 독점적 배타적 지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일물 일권주의. 첫 시간에 일물 일권주의를 배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물권 법정주의. 요게 물권의 첫 시간이에요. 일물 일권주의. 물권 법정주의는 186호조죠. 자, 요게 이제 반대말로 자, 채권은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채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중매매, 삼중매매 가능하죠. 갑이 이 땅을 을에게 팔고 병에게 팔고 정에게 팔고 이렇게 수십 명 제1채권자, 제2채권자, 제3채권자, 제4채권자 여러 개의 채권이 가능해요. 그러나 소유권 한 개밖에 없죠. 일물의 소유권. 그래서 이건 물권은 독점적 배타적 지배고 채권은 완전 평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여기 반대말이 채권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됩니다. 자유의 원칙. 물권은 딱 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민법에 8개, 특별법에 약 한 20개, 관습법에 3개, 약 30개만 딱 허용됩니다. 요 중에서 갑과 을이 여기 선택을 해서 써야 돼. 선택해서 써야 되지. 이 30개가 아닌 나머지를 갑과 을이 계약으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 한정주의라고도 하죠. 물권은 약 한 30개 정도 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채권 계약은 둘이 사이 하니까 청약과 성락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라. 여러 수십억만 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임의 규정이 되고 이거는 이제 강행 규정이 됩니다. 그죠? 공부할 때 물권은 강행 규정이 원칙이고 왜? 독점권이니까. 이런 완전 경쟁이니까 임의 규정이 원칙이다.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는 게 중간에 과점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로 오면 오른쪽에 와서 B, 일물일권주의 동그라미 치세요. 203페이지에 일물일권주의. 자, 일물일권주의 개념 기억한다. 동그라미 B, 일물일권주의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또 한 편 뒤에 하나부터 줄거.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소유권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일물일권주의다. 심표.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이나 집합물 위에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자, 원칙 갑니다. 일물일권주의는 자,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소유권만 성립합니다. 독점권이기 때문에 그래. 한 개의 건물에 소유권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일부분, 일부, 예컨대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나중에 하려면 분필해서 다시 자 100의 1이라고 분필한 다음에 일물해야죠. 일부의 소유권 성립할 수 없고 구성 부분에 소유권 성립할 수가 없죠. 예컨대 건물의 소유권 한 개지 유리창의 소유자가 갑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일부 구성 부분에 소유권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집합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죠. 집합물은 2개 이상 물건. 예컨대 여기 물고기가 고기가 100마리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 100개지 이 100마리 물건에 소유권 한 개는 있을 수 없다. 집합물의 일부 구성 부분 집합물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게 일물일권주의야. 예외가 나오죠. 예외를 내와야 돼. 자,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등기법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등기에서 자, 용익 물건입니다. 자, 일필지 일부. 자,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 가능하죠? 용익 물건입니다. 거기 일필지 일부에 용익 물건 설정할 수 있다. 등기법에 매년 한 문제 나오죠? 이때는 도면 첨부하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필지 일부에 가능합니다. 우리 집권법에서 배웠죠? 집합 건물에서는 만약 여기가 105동이다. 105동의 소유권이 한 개가 아니고 105동에 있는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여기마다 소유권. 이건 무슨 소유권이죠? 구분 소유권이죠. 그게 구분 소유권. 1동 건물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 될 수 있고 일필지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예외. 그거 하나 기억하고 밑에 그 판례학습에서 일물일권주의에서 3번 판례 갑니다. 3번.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이나 구성 부분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없는 것이다.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서 출제합니다. 또 잘라주고 두 번째 구분. 자, 건물은 구분이라 그래요. 그죠? 101호, 102호, 103호 구분이 건물이죠. 근데 토지는 뭐라 그러죠? 분필이라 그래. 일필지를 나눈다는 거죠. 건물은 구분, 토지는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 보존 등기 격려하거나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 또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일부에 관한 등기만 따로 말소하는 것은 무효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에 등기할 때 제일 처음 무슨 등기를 하죠? 보존 등기 하잖아요. 그죠? 보존 등기 할 때 표제부 만들잖아. 여러분 참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등기법을 배운다는 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등기 한번 가보세요. 등기 강의하는 거 보면. 표제부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갑구 만들잖아요. 그죠? 갑구 제일 처음 할 때 여기 일물이란 말이야. 건물은 소재, 집은, 구조, 종류, 면적이고. 자, 토지라면 소재, 집은, 지목, 면적이 그죠? 일물의 소유권 하나죠.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물의 소유권 하나. 일부라든지 구성 부분은 보존 등기가 안 되죠. 말소는 전부 말소해야 되지 일부 말소할 수 없죠. 그런 말이에요. 무효다. 자, 그럼 맨 밑에 5번도 마찬가지. 5번. 분필 절차를 밟지 않은 등기부상 토지 일부는 무효네요. 분필 안 했죠?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무효인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보존 등기는 무조건 전부, 그죠?
일물 전부의 보존등기 해야지 일부 보존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 일부에 보존등기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കൾ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보존등기가 무효라면 뒤에 거 다 무효가 됩니다. 우리 첫 단추 잘못 끼면 다시 풀어 헤쳐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보존등기가 유효가 돼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맨 위에 3번에 절대권입니다. 절대권. 자, 절대적 권리죠. 물권은, 즉 소유권은 특정의 상대방이었고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반대로 채권은요, 딱 한 명 특정 의무자 같은 말 채무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하는 상대권이에요. 채권의 대표가 매수인의 권리하고 임차권이죠.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돼요? 임대인에게만 주장해야 됩니다. 그게 상대권이죠.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오른쪽 가죠, 이제. 2번, 물권의 종류로 갑니다. 1번, 물권 법정주의. 같은 말, 즉, 한정주의입니다. 법정 같은 말은 한정.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딱 한정돼 있다. 법에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관련 조문 185조. 그 제목을 이렇게 바꿔. 물권의 종류 다음에 와 내용. 종류 뒤에 와 내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딱 법에 정해져 있어야 돼. 종류하고 내용. 민법의 8종류의 내용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읽을 때 18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그러면 민법하고 특별법입니다. 민법, 특별법 또는 관서법, 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계약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 물권 한정주의라 그래요. 개념에는 줄거져 있고, 자, 두 번째 줄 읽어나간다. 개념에서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임의대로 계약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심표. 채권의 종류는 여러 수십억만 개야. 그러나 물권법은 종류와 내용이죠. 종류와 내용은 딱 확정을 해가지고 당사자가 계약으로는 창설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다. 이걸 물권법정주의라 그래요. 다음 페이지 가죠. 그러면 이제 내용에서 동그라미 3번 민법 제185조를 그냥 물권법정주의로 바꾸세요. 물권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이므로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판례학습 보세요. 1번 여기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서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185조에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 법정 같은 말 한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법률은 성문법하고 이제 관서법이 있는데 성문법은 바로 민법하고 특별법입니다. 관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거기 2번, 3번, 4번은 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번 앞에 1번을 같이 여기 1번 여기 빠져 있어요. 온천권. 자, 온천권도 관서법상 물권이 아니고 온천권. 2번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3번이 사도통행권. 4번이 공원이용권. 4개 외워야 됩니다. 1. 뭐라고요? 온천권. 2.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미등기 무허가 건물. 3번에 사도 개인도로 통행권. 4번 공원이용권. 요 네 가지는 관서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하거나 관서법상 물권이 아닌 것은 하면 요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온천권,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은 관서법상 물권이 아니다. 판례죠. 그 다음에 가령 2번 내려오면 물권의 종류를 먼저 1. 민법상 물권의 분류.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민법에 8종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물권은 지배권이야. 지배의 내용이 뭐냐? 지배권. 지배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이제 분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자, 점유권, 반대말, 본권. 요걸 기억합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권이죠. 이 물건이니까 부동산하고 동산이죠. 가로 열고 이렇게 객체 나오잖아. 부동산하고 동산을, 자, 사실상 지배권이죠.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도둑놈도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자죠. 도둑놈도 점유권일 수도 있고 소유자 뭐 그래서 소지만 하고 있으면 점유권자. 가지고 있으면 소지원인 불문한다. 이게 따지죠. 소지원인 불문하고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입니다. 다음 현재 여러분들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죠. 볼펜, 책, 안경. 이게 원칙은 이게 본래 권리죠. 본권. 본래의 권리라는 거죠. 자, 권리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본권은 정당한 지배권이죠. 정당한, 정확하게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거는 사실상 현재 지배하는 권리. 이거는 지배 가능한 권리입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정당성을 가지고. 도둑놈은 본권이 없죠. 본권이 이제 7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소유권. 소유권 아까 했죠? 사용, 수익, 처분권. 정당하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죠. 이제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제한 물권은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물권이죠. 그렇게 나눴죠. 그죠? 그다음 제한물권은 요 소유권 중에서 자, 사용하고 수익을 빌려오면 용익물권입니다. 정당하게 남의 물건을, 남의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남의 물건을 정당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처분권만 빌려오는 거죠. 이 처분은 경매로 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걸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자,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 점유권하고 본권. 본권은 어떻게 나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 어떻게 나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는 일부도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일부 지상권, 일부 지역권, 일부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거기다가 법정 담보물권 약자 이건 지워버리죠. 지우고 그냥 유치권, 저당권, 질권인데 순서도 유치권, 저당권, 질권으로 바꾸세요. 자, 유치권에다가 이제 법정 담보물권 맨 뒤에 이거는 법이 정한 담보물권이고 저당권하고 질권은 약정 담보물권을 뒤로 빼세요. 저당권은 객체가 조심한다. 부동산하고 권리. 질권은 동산하고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뒤에 2개 저당권하고 질권은 권리도 예외적으로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는 게 2개 뭐죠? 저당권하고 질권밖에 없어요. 저당권에서 권리에다 2개 적어봐. 지상권하고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아니면 권리 2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여기 이제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자, 순서를 가면 물건 8개,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저질 이렇게 되죠. 거꾸로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유저질을 합하면 담보물권, 이 지지전을 합하면 용익물권, 이걸 합하면 제한물권이죠. 자, 그 점유권은 예외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지배권이고, 이건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본권들이야. 이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용법에 쫓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점유 더하기 인도거절권, 우선 변제권, 질권은 시험 부에 빠지죠. 자, 그걸 이제 배우러 가는 겁니다. 다음 오른쪽 오죠. 민법상 물권 8개 정리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2번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이퀄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에서는 맨 위에 줄 선박저당권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선박저당권, 그 밑에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잘라주고 항공기 저당권, 중기는 건설기계로 바뀌었어요. 건설기계 저당권 잘라주고 가등기 담보권 잘라주고 광업권, 조감권, 업권 등이 있다. 그 밑에 이 밖에도 다음에 3번이요. 3번 관서법이 인정하는 물권 3개. 관서법상 물권은 첫째 분묘기지권, 2번째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3번째 동산양도담보권 3가지가 있어요. 현재 대법원이 인정하는 관서법상 물권은 3개밖에 없다. 뭐죠?
분묘기지권, 관세법상 법정지상권, 동산 양도담보권 세 가지입니다. 단 뒤에 아까 왼쪽에 적었죠. 왼쪽으로 다시 온다. 관습상 물건이 아닌 게 4개 뭐죠? 온천권,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그 4가지는 관습법상 물건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럼 물건은 민법상 물건 8개. 그 다음에 특별법 외우기 쉬운 게 관습법상 3개 먼저 외우세요. 관습법상 3개 뭐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 양도담보권입니다. 자, 부동산 양도담보권은 특별법상 물건이야. 가담법에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자 특별법에서 이제 한 20개 정도, 약 한 30개가 물건입니다. 이걸 물권법정주의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일단 민법상 물건 8개는 순서를 외워줘야 됩니다. 8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거는 자다가 일어나던 암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8개의 효력으로 갑니다. 그 밑에 3. 물건의 효력, 그럼 큰 타이틀 2개죠.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가죠. 먼저 1번에 우선적 효력은 독점권이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채권은 옆에 적어. 채권은 우선적 효력 반대말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죠. 채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없고 평등합니다. 반대말이죠. 그 다음 1번에 물건과 채권 간의 우선적 효력 줄거 나간다. 한 개의 물건에 관하여 물건과 채권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는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이 뭐에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한다. 이 대표적인 애가 우리가 자 임대차 생각하면 돼 이거죠. 물건이. 자, 갑은 소유자. 자, 을이 이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바로 채권이잖아. 임차권. 임차인 같은 말 임차권자죠. 자, 세났다. 임대인. 임대인 같은 말 임차권 설정자입니다. 권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설정자 같은 말. 자, 보증금 1억 받고 계약기간 2년 정했다고 하죠. 아직 주인법이 만들기 전입니다. 1970년대입니다. 자, 갑이 이 소유권을 1년 지나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거죠. 매매 병에게 팔고 186조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갔어요. 병이 소유자죠. 자, 그러면 이제 병이 소유자는 물건이니까 얼보고 야, 너 나가라. 그러면 임차인을 쫓겨나야 돼요. 자, 한 개의 물건에 뭐하고 뭐가 충돌하죠? 소유권,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그랬죠? 물건이 우선하니까. 나는 집에 사용 수익 처분해야 되는데 왜 네가 너무 물건을 사용하느냐?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야 돼요. 왜?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되니까 갑한테만 주장해야 돼. 사용 수익 시켜달라. 이렇게 주장.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사용 수익 시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자,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말을 써요.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매매하면 소유권이 발생하니까 소유권은 채권인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게 유명한 로마법상 격언입니다.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거죠. 그래서 불쌍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했죠, 그죠?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중간에 있는 독점적 경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임차인도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죠?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하면 대항력으로 안 쫓겨난다는 거죠. 또는 주인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맞아? 주인법, 상위법을 만든단 말이야. 그게 다음 예외 하나 나오겠죠? 다음 페이지 맨 위 예외 1. 가등기 하면 돼. 가등기 땡땡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동산 물건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 자 줄을 나간다.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때는 나중에 가등기 순위와 물건을 비교해서 효력을 정합니다. 가등기는 무슨 효력만 있죠? 순위 보존의 효력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 부동산 임차권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그리고 3번에 주택에다가 상가도 같이 갑니다. 주택임차권이나 상가건물 임차권은 주택은 뭐 하면 되죠? 인도받고 주민등록 같은 말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이 길부터
대항력 취득합니다.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 신청을 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 이런 게 예외라는 거예요. 이제 원칙은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가등기를 한다든지 임차권이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 갖추죠. 그리고 특별법에서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등기 안 했을지라도 뭘 갖추면 된다? 인도와 주민등록,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런 게 특별법이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물건 상호간의 우선적 요런 땡땡. 저 그냥 등기 선호입니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합니다. 등기 선호죠.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합니다. 그 정도면 기억하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가리려고 3번 갑니다. 3번 여기 빠졌네요. 자, 적으세요.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또 없다. 우열이 없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자, 그래서 물건만 우선적 효력이 있고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가리기 번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좀 중요 표시하고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내용이 방해를 당했거나 방해당할 또는 염려가 있을 때, 물건의 내용이 방해당 염려가 있을 때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야. 원래 상태로 회복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줄여서 채청이 나오겠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채청은, 자, 채권적 청구권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대표적인 채권적 청구권이죠. 매수인은 채권자잖아.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니까 채권적 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대표적인 채권적 청구권이죠. 돈 달라는 거예요, 돈. 근데 물건은 원상회복이니까 방해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점유를 빼앗기면 소유물, 목적물, 이게 물건이죠. 목적물. 이 목적물을 이제 소유권자라 그러면 소유물, 점유자라고 하면 점유물, 전세권자는 전세물, 지상권자는 지상물 바꾸면 돼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또 두 번째는 침탈이 아닐 때는 목적물,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배제 같은 말,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방해당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 청구권이죠. 예방 청구권.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예방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물건은 예방 청구권도 있죠. 자, 개념 갑니다. 개념은 의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의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물건의 내용 실현이 방해를 당했거나, 방해 같으면 침해를 당했거나, 또는 방해 이퀄 침해당을 염려에 동그라미치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물권자 앞에 현재라고 적어. 현재 물권자입니다. 현재 방해당하는 현재 물권자가 뒤에 현재 방해자 이퀄 현재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이 빠졌네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얘가 나오죠.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자에게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게 방해, 배제 청구죠. 또는 물건을 소매치기 당한 경우에, 자, 절도당했죠? 반환 청구하는 거죠.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자, 이 3번의 민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라줬으면 규정은. 자, 점유권이 방해당했을 때는 204조, 205조, 206조 이렇게 반환 청구, 방해 배제, 방해 예방입니다. 몇 조까지 시험에 안 나와. 본권의 대표인 소유권에다가 본권이 방해당했을 때는 소유권에다가 213조 반환 청구, 214조는 조문이 한 개지만 두 가지입니다.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제한 물건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제한 물건에
준용한다. 이 준용은 조문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준용합니다. 준용 안 되는 게 이제 유치권하고 질권이 있어요. 네, 유치권은 자, 유치권의 개념이 뭐야? 점유 더하기 인도 거절권이잖아. 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유치권은 물권적 청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준용 규정이 없어요. 질권은 입법 착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다가 빼먹은 거야. 질권은 준용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입법 착오를 빼먹었으니까 질권은 인정하는 게 해석상 통설입니다. 물권적 청권이 없는 거는 답이 뭐야?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오른쪽 3. 민법 규정의 체계에서 자 갑니다. 세 번째 줄 다만 다음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라고 제가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다만 까만 색깔 질권에는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인정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것 그럼 답이 뭐라고요? 유치권이다. 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 4번 종료내로 옵니다. 종류는 기억에서 자, 세 번째 줄입니다. 내용에 따라 세 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같은 말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입니다. 자, 물청의 종류 세 가지 뭐라고요?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니은의 점유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세 종류 청구권이 다 인정이 돼요. 다만 두 개 줄거세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못합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중 한 개는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걸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 없고 뒤에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예방 청구권만 있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다 없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유치권. 반환 청구권만 없는 게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그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디귿이 바로 나오고 디귿은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없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퀄 점유보호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예컨대 세탁소 주인이나 카센터 주인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세탁물이나 자동차를 분실했어요. 그럼 유치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무슨 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해야 돼? 점유권에 기해서 1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다음 밑에 참고 잠깐 봅니다. 참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맨 밑에 세 번 유치권에 세 가지 다 없죠? 본권에 기한 물청,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 아무것도 없죠?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만 있죠. 다음 지역권하고 저당권 보세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만 없죠? 반환 청구권만 없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반환 청구권만 없는 게 뭐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에요. 뭘 못하기 때문에?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아예 세 가지 다 없어요. 자,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이 성질에서는 그 5번에 소멸시효 갑니다. 자, 첫째 줄 줄것은 5번.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청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만 줄것이에요. 소멸시효 개념. 자, 그 옆에 적어보세요. 소멸시효는 개념이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에 잠만 자는 사람은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시켜요. 자, 대표로 채권은요. 채권은 10년입니다. 10년 불행사. 10년 동안 권리 안 하고 잠자면요. 시효로 소멸해. 시간경과. 시효는 시간경과로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시효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채권은 몇 년 불행사하면요. 10년입니다. 이거 나오네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려요. 손해배상 청구권도 마찬가지 10년 행사 안 하면 소멸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요, 항구성이 있으니까 소멸시에 안 걸려요. 100년, 200년 잠만 자도 소멸시로 소멸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판례학습 나오죠. 이겁니다.
계속 나오지만 소유자 갑이 이 땅을 팔았어요. 자, 매매. 매수인 을이 샀죠. 그럼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의해서 공동신청해서 등기했어요.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항상 등기할 때는 채권 계약한 날짜를 등기 원인을 적어야 됩니다. 2018년 1월 1일 매매. 자, 근데 이 채권 계약이 유효해야 물권 등기도 유효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떤 사유로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나중에 취소되어서 소급적 무효가 되거나 법정 해제나 합의 해제되어서 소급적 무효가 됐어요. 그럼 이게 소급적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도 소급적 무효 등기가 됐죠. 그럼 당연히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거예요. 소급해서. 이걸 1월 1일 날 팔았다. 그럼 1월 1일로 복귀해서 갑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진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부에는 마치 누가 소유자처럼 돼 있죠? 을이 소유자처럼 돼 있죠. 이게 무효 등기잖아. 그랬을 때 나중에 갑이 이거 말소하라. 이거는 소유권자가 말소 청구하니까 여기서 방해 배제 청구가 됩니다. 무조건 말소 등기 청구란 말이 나오면 방해 배제 청구야. 방해 배제 청구. 이거는 소유권에 기하니까 소멸시에 안 걸린다는 거죠. 100년, 200년 가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 판례 보세요. 자주 나오죠. 판례 학습. 매매 계약이 동글베 쳐 합의 해제에다가 합의는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아. 법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두 개 더 적어. 무효, 취소 세 가지.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 을이라 놓고 을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 동글베 쳐 당연히가 포인트다.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복귀하는 것이다. 잘라주고 이걸 외워야 됩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고로 잘라주고 고로 합의해제 무효 취소에 따른 매도인 갑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바로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원상회복 청구권 이퀄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의한 물청이므로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주 나와요. 매매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라는 글자가 나와 무슨 복귀했다?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3번이 발생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으로 바꾸세요. 물청의 이제 성립 요건 갑니다. 물청의 성립 요건.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출제하는 게 우리는 이제 그 부동산 가지고 출제하니까요. 갑이 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일필지 토지 소유자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이 소유권의 내용이죠. 갑이 이제 지표와 지화와 지상을 사용, 수익, 처분하고 있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동의 안 받고 불법으로 건축합니다. 불법으로 건축하니까 이 땅이 여기서 요만큼 사용 수익을 방해당하고 있잖아. 소유권의 사용 수익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갑이 요 땅, 요 부분 내 땅 내놔라. 이게 반환 청구권이죠. 토지 명도 청구합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하라.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이와 같이 배제 청구권하고 반환 청구권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요건만 갖추지. 건물 철거하라. 이게 배제 청구죠. 건물을 이렇게 철거해 주면 사용 수익이 회복이 되잖아요. 원상회복이 되니까 소유권이 회복되죠. 여기 이제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항상 청구권자는 현재 방해당하고는 현재 물권자가 돼야 돼. 소유권이 방해당하면 현재 소유자. 지상권이 방해당하면 현재 지상권자. 전세권이 방해당하면 현재 전세권자는. 거의 시험은 소유권에서 내죠. 현재 소유자 갑이고. 그 다음 상대방은 항상 현재 불법 점유, 현재 점유자죠. 이때 점유자는 당연히 무단 점유자가 돼야 돼. 정당한 점유자는 상대방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갑이 이 땅을 팔았어요, 병에게.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죠? 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야 돼. 과거 소유자는 소유권이 상실하니까 물청도 소멸합니다. 항상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상대방도 을이 만약에 이 건물을 A한테 팔았다. 현재 점유자가 돼야 돼. 현재성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가 해야 되지. 과거 소유자는 물청이 소멸합니다.
상대방도 과거 점유자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항상 현재 무단 점유자가 상대방이고 채권자도 현재 소유자. 그걸 기억해야 돼. 1. 권리자 이퀄 청구자 땡땡 적으세요. 현재 물권자입니다. 청구권자는 누구라고? 현재 물권자, 현재 소유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 밑에 판례학습 보세요. 1.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이 사람 현재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야?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야? 매수인은 뭐야? 아까 했잖아. 채권자잖아. 채권자. 이 사람 물권적 청구 못하겠네. 딱 답 나와. X 한번 읽어보죠. 원고는 소송 제기한 사람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그냥 원고는 지워버리고 그냥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죠. 소유자가 아니잖아. 물권적 청구는 없어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잘라주고 거기까지만. 미등기 토지나 건물의 매수인은 채권자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방해 배제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이 사람이죠. 갑이네요. 현재 소유자야, 과거 소유자야? 과거 소유자죠. 물청 없어요. 해준 자는 현재 물권자가 아니면 즉 과거 소유자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항상 물권적 청구권자 누구라고요? 현재 물권자, 현재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가 아닌 과거 소유자나 현재 채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은 땡땡 적어 현재 무단 점유자. 제가 적으라는 데서 답이 나옵니다. 교과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현재 무단 점유자, 현재 무단 점유자. 그 점유자 세 사람 적어봐. 세 사람 누구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죠. 무조건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 그걸 세 사람이야. 그러면 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줄것에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 보조자 대표적인 애들이 뭐야? 점원, 가정부, 근로자, 공무원 등이죠. 그럼 밑에 판례가 하나 나오겠죠. 1. 회사의 직원이죠. 직원은 근로자죠. 점유 보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될 수 없죠. 회사의 직원 등 점유 보조자는 소임을 반한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가죠. 4번의 내용에서는 그 2번의 비용 부담 기억합니다. 자, 비용 부담. 자, 이 지금 현재 소유자 갑이라고 하죠. 안 팔았어요. 현재 소유자 갑이 건물 철거하라. 만약에 불법 주차가 돼 있다면 차 빼 이게 방해 제거 청구잖아. 그럼 차 빼는 기름값이나 건물 철거한 비용은 상대방 을이 부담해야 되죠. 비용은 상대방 을이 부담한다. 학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줄 상대방 피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요, 그 3번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병존 뒤에 병존할 수 있다라고 하세요. 병존할 수 있다. 병존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점은 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거는 채권이야.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개밖에 뭐야?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예방 청구야.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손해배상은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야. 차이점은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풍의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병존하려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병존해. 고의 과실이 없다면 요거는 못하고 요것만 해야 돼요. 자, 그걸 얘기를 간다. 자, 읽어나간다.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세 가지가 아니잖아.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얘기야. 고의 과실이 있을 때는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밑에 이제 5번 타 청구권과의 관계 갑니다. 밑에 구별한다. 박스. 구분 물권적 청구권은 기업.
물건 침해 가능성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옆에 저거 예방청구권이죠. 예방청구권은 방해할 염려만 있으면 성립해요. 예방청구. 그리고 니은이 가장 중요하죠.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효과는 오른쪽 원상회복 3개죠. 뭐죠? 반환, 방해배제, 방해방. 그 3가지예요. 손해배상은 아니다. 그런데 밑에 불법행위는 가로 열고 그 채권적 청구권에 적으세요. 불법행위 750조라고 적고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요건은 기업 반드시 손해가 발생해야 돼. 권리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박을 때 맞다 그러면 안 돼. 쿵 하고 박아야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거예요. 다음 니은에 고의과실을 반드시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효과가 손해배상 청구죠. 금전입니다. 금전배상이에요. 물권적 청구는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야.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 왜? 물권은 지배권이니까 그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을 원상회복 시켜달라는 거예요. 채권은 돈 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자뻑받으면 100만 원 달라, 200만 원 달라. 견적부터 먼저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청은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이제 그걸 장난을 가끔 쳐요. 그런 점을 조심을 좀 하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09번 보세요. 반드시 외울까? 09번.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못하죠. 점유 못하니까 물청 3개 중에서 뭐는 없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점 반드시 기억하고. 10번. 점유 포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청의 상대방이 된다. X죠. 점유 포조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그 다음 11번도 조심하고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한다. X죠.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권적 청구권 4가지, 3가지 뭐야?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야. 손해배상 청구는 물청이 아니에요. X. 아니다. 그런 점 조심하고. 다음 17번 내우로 가야 되겠죠. 사도 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온천권은 관서법상 물건이 아니다. 정확하죠? 한 개 더 넣어보죠. 뭐가 있었나요?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도 물건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 서론 배울 수 있고. 자, 218로 갑니다. 공이 물건 변동. 자, 그럼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우리가 물건 첫 시간에 항상 일물 일권주의하고 예외.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효력 뭐죠?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거기까지 해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조금 쉬었다가 그 물권 변동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